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37회 대결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리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근황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네. 그 와중에 네. 네. 어머니께서 요새 이런저런 일들로 피곤해 하셔가지고 신기관리차 네. 어머니와 뮤지컬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뮤지컬이죠? 요즘에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하는 프리다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고요. 오. 네. 네. 멕시코의 유명한 여류화가 네. 여류화가란 말 쓰죠? 네.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네. 다룬 뮤지컬, 상당히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갈매기 씨? 네, 맞아요. 네네네. 네. 프리다 칼로님이 님 맞나요? 네. 네. 프리다 칼로가 그건 클린트인가요? 그 노란색 배경의 그 키스. 유명한. 예. 그 클림트. 클림트. 네. 네. 프리다 칼로는 약간 원시적인 풍의 네. 그 멕시코 약간 전통 의상 입고 네네. 자화상 많이 그리고 어. 하는 여성 그런 것 화가인데 같아요. 삶이 되게 기구하거든요. 네. 뮤지컬로 이렇게 표현할 만한 삶이 있나 보네요. 아주 네. 궤적이? 풍부합니다. 엄청 저는 그 갈매기 눈썹만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엄청 격정적이면서도 애처로운 삶을 살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담아놓은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도 기회 되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순트님께서는 또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꼭 네. 보셨으면 좋겠고 네. 개교환선에서 꼭 프리다 칼로의 삶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요번에 박효신 씨 웃는 남자 재연한다고 확정 났던데. 맞아요. 네. 저 다른 거 몰라도 그건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뮤지컬이에요? 네. 뮤지컬인데 웃는 남자. 아마도 피켓팅이 예상되는 맞아요. 피켓팅의 뜻은 피를 흘리며 뭐 그런 피켓팅. 뜻인가요? 맞아요. 피 터지는 특히 저 같으면 못 하겠네요. 뭐 유명한 저 거 같은 보죠? 사람은. 박효신 배우가 너무 이 티켓 파워가 세서 네. 그분 공연은 아마 금방 웃는 매진이 되지 않을까. 웃는 남자라는 작품은 아시죠? 네네. 몰라요. 빅토르 위고 작품이고 네. 그 조커의 그 원형이 됐던 작품이잖아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유생님 뮤지컬 좋아하니까 제가 맨날 뮤지컬 다뤄달라고 하는데 네. 언제 달아주실 건지. 뮤지컬 참 뭘 다뤄야 될지. 근데 모르겠는데, 웃는 네. 남자 다뤄도 재밌겠어요. 그쵸. 네. 저희 뭐 문학편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때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박효신 씨가 웃는 남자 초연 막 할 때 네. 앵콜 무대에서 잠깐 부르잖아요. 또 네, 한번 맞아요. 그걸 이제 녹화한 유튜브가 있어요. 네. 일반 관객들이 찍은 그땐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와 장난 아니다. 그쵸. 진짜 장난 아니에요. 웃는 그 남자, 정도요? 네, 웃는 남자의 대표 넘버가 그 눈을 떠라는 그 넘버가 눈을 있는데 떠, 예, 그거. 꼭 유튜브에 찾아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도 네 소식 올라갔나요? 어떤 거요? 국립수목원.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나요? 국립수목원 갔다 왔어요. 네. 그 포천에 있는 광릉수목원이라고도 불리는데 포천.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국립수목원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손에 꼽을 한두 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공간이 엄청 넓고 제 생각보다 식물이며 뭐 곤충이며 그 온실 속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며 너무 많더라고요, 볼 게. 그래서 너무 마음을 정화하고 왔어요.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요새는 꽃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 보고 막 아름다움 느끼고 이러면 네. 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가장 많이 드셨으니까. 유언비어를. 아직 꽃을 근데 카카오톡 프로필로 하는 단계는 아니시잖아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시죠? 아니요, 찾아보면 몇 개 있죠. 그럼 확실히 드셨다. 아직까지는 좀 감성적으로 이제 올리긴 하셨지만 이제 카카오 스토리 느낌이 날 때가 머지 않았다. 스토리를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 네. 그 단계 넘어가면 이제 등산복 입고 사진 올리시고. 조만간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브루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약속이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생일이 나와? 아니, 들어보세요. 그 생일이었는데 그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닿으니까 친구들이랑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생일 챙기는 게 좀 민망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아니 아니, 중복이에요, 중복.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야 기프티콘 보내고 이게 뭔가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거를 그냥 받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야 오랜만에 그럼 밥 한번 먹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들이 저번 주에 막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이거 뭐 데자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근황이 거의 3주째 생일이야. 다음 달에 생일인데요. 그렇긴 한데 맞다 또 있어요. 제가 또 이번에 또 축가를 하게 돼가지고 네. 네, 어제는 이것도 대접이네요. 이제 안 부르는 중복 금지를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어제 그 축가 대접을 이제 또 받고 왔죠. 이제 족발집에서 친구랑 이제 족발 하나 먹고. 네, 뭐 불러요 이번엔? 요번에는 이제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라고 전용 축가곡. 네, 그때 같이 했던 이제 화음을 같이 맞췄던 그 친구랑 또 세트로 해가지고 네, 또 같이 이제 하기로 했죠. 뭐 축가를 원하시면은 남겨주시면 안부르가 출동합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페이는 제가 교통비 정도만 챙겨주시면은 제가 뭐 가거든요. 생일 축하 몇 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생일 축가요? 생일 축하 이 사람한테 몇 번 해주시면 생일 좋아하니까. 어디든 갑니다. 저희 뭐 개교환생 웨딩싱어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데요. 저희는 구경하고. 그러니까 유생님이 이제 뮤지컬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 아니, 저희는 뒤에서 탬버린 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근황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건희 미술관을 다녀왔어요. 저희 뭐야, 같이 갔잖아요. 그거 얘기 안 했구나. 안 그러네요. 했네요, 그게 네. 근황이네. 저희 넷이서 예,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걸 본인 근황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제 근황. 이제 다녀왔는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맞아요. 생각보다 재밌었고 되게 볼 게 많아가지고 네. 뭐 처음이었는데 이게 뭐 마지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흥미를 느끼고 봐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희망을 받습니다. 데리고 가도 되겠구나. 진실된 반응이었을까요? 집에 가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 반응은 못 보셨잖아요. 저를 혼자 봤기 때문에. 원래는 어디 뭐 데리고 다니는 게 부끄러우셨나 보죠. 사실 당일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네. 뭐 근황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특집을 4주 동안 다뤄볼 건데 네. 오늘부터 저희가 4주간 다룰 특집은 바로 대결 특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분야에서 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상을 한 2가지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또 처음이 전데 어떤 분야의 대결을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타크래프트 에피소드 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제 인생을 휘청이게 만든 3가지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그 남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다뤄볼까 합니다. 연달아서 이렇게. 네, 바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패널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어릴 때 별명이 TV 도사였어요. 많이 보셔가지고 아니면 많이 아셔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맨날 그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다가 맨날 들었던 말이 그러다 진짜 뇌가 썩는다. 그만해라 했는데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맨날 TV만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봤던 게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아니 안 그래도 빈둥님이랑 얘기 나눠보면은 요새 프로그램보다 예전 프로그램 이름을 대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뇌가 썩는다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세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 정도면 정말 부모님 입장이나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거를 잘 모르는 게 그때 뇌가 썩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거기 머물러 있어 아직. 예능만 보다가 뇌가 썩으려면 도대체 얼마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이 든 패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다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양이 됐든 뉴스가 됐든 이런 걸로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 내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예능 중에 이런 것까지 안다.
아무도 모르는 예능 타이틀 뭐 아는 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들까지 저는 봤고, 얘가 왜 망했는지 이런 거를 혼자 막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얘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DC 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 뭐 이런 데 있거든요. 네. 아니면 뭐 무한도전 갤러리, 1박 2일 갤러리 이런 데도 있어서 네. 뭐가 낫니, 얘는 뭐가 잘못됐니 뭐 이런 거를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싸우셨나요? 그 온라인 파이터들, 키보드 워리어들 저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출자 바꿔야 된다. 그 무의미한 대결들 있죠. 네. 그런 걸 했던 흑역사가 기억이 나는데 뭐 오늘 나눌 얘기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다룰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이 대한민국 예능사의 이제 한 획을 그은 두 거인을 이제 대결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예능의 역사, 대한민국 예능의 산증인, 부정할 수 없는 예능 PD계의 양대 산맥, 바로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시대에 인기 있었던 예능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프닝 시간을 가질 텐데 어릴 적에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에 김태호 PD랑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은 다룰 것 같으니까 빼고 그 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저는 그 주말이나 요새도 TV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어릴 때부터 집 문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모여서 다 같이 예능 프로그램 보고 평일에도 저녁 시간 되면 저녁 먹으면서 프로그램 보고 이랬어가지고 네. 이번에 빈둥님이 하신다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그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네. 그 분이 하셨던 프로그램들 많이 봤거든요. 느낌표도 있었고 양심냉장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몰래카메라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 기억은 아주 어릴 때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 것 같고 조금 더 커서는 그냥 나열해볼게요. 네. 논스톱, 동거동락, 쿵쿵따, 엑스맨, 야심만만, 쟁반노래방, 해피썬데이, 성은플러스, 많이 봤네. 흘려졌다?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내가 써먹겠네. 이 사람도.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경연 프로그램. 제가 또 그쵸. 화제를 준비했던 네. 절찬리에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조회수가 가장 낮다고 하던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네. 네. 경연 프로그램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 바로 전주 에피소드 때 TV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확장시킬까 해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가져온 것도 있는데 순트님 되게 많이 저 많이 봤어요. 봤네요. 네. 부르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가장 대표적인 제 기억에 남는 예능은 쿵쿵따. 네. 그거는 거의 학교에서 맨날 그냥 갑자기 맞아. 초등학교 때 갑자기 그냥 뒤로 가가지고 갑자기 시작해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쿵스 쿵스 이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따리 쿵쿵따. 그러면서 막 시작해 애들이랑. 그러면서 지면은 딱밤 맞고 이제 그러면서 놀았고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경규 씨가 나왔던 그 도심에서 너구리 찾는 예능이 있었는데 맞아. 그게 제목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느낌표에서 했었던 느낌표였나? 그게 신기하다. 이경규 씨가 어디 하천 이런 데 가가지고 맞아. 텐트를 치고 들어가 앉아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 투시경으로 네. 너구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걸 계속 봐요. 얼핏 기억나는 것 약간 같아요. 자연 다큐랑 예능이랑 섞은 것 같은 그런 맞아. 예능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면 그때 동물을 되게 좋아하던 시기니까. 그래요. 그랬고 양재천이었나요? 맞아요. 거기서 무슨 천이었어요. 천. 무슨 야생 너구리가 거기 산다 이런 네. 제보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네. 예능의 의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너구리가 있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너구리를 없애야 된다 요거였는지.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죠. 예. 네. 그때, 멸종위기.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봐 싶은데 그것만에 되게 감동이 있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즐겨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너구리 하면은 그 줄무늬 그 귀여운 애들 그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너구리는 굉장히 무서운가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래요? 우리나라 토종 너구리는.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너구리를 많이 봤는데 네.
너구리가 약간 되게 흉치가 아무튼 되게 흉치가 생겼습니다. 예. 부르님 주된 얘기 썰 중에 이제 생일하고 군대 얘기. 군대 얘기, 그다음에 축가 얘기, 세 개 다 등장했습니다. 예. 군대랑 항상 동물이 같이 나오죠. 군대에서 제가 본 게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능에서 막 그때 막 윤무부 박사님 자주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막 새 박사님 나와가지고. 맞아. 얘기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딱 안부르님 취향이네. 네, 이렇게 2개 정도 예,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유생님은? 저는 막 챙겨본 예능 같은 거는 무한도전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고 네. 다른 예능들은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봤던 것들이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기억에 단편적으로만 있는 것 같고 네. 예전에 엠넷에서 했던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와일드 버니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2PM 나왔던 네. 와일드 버니, 뭐 빅뱅 다큐, 네. 그다음에 맞아. 이효리 씨 했던 오프 더 레코드 이런 네. 거 그런 거 되게 신화 TV. 네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음악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많이 보셨나 네네네. 보다. 무한도전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OTT가 나오기 전에 네. 그런 사이트가 이제 외부로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푹이라고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기억 속에 사라진 그 사이트인데 네. 네. 그것도 가입해가지고 전편 막 다 보고 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분 다 그래도 아예 안 보시진 않아가지고 오늘 뭐 얘기할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얘기해주신 걸 바탕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시대별 인기 예능을 한번 분류해봤는데 네. 일단 1990년대 이전에는 뭐 저희가 태어나기 전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코미디 쇼나 꽁트 쇼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유머 1번지라고 몰라요? 네. 이거 자료 화면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하여튼 유머 1번지 같은 거에서 이제 코미디 쇼나 꽁트 같은 거를 많이 다뤄가지고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초창기 정도에는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에는 이제 토크쇼들이 많이 맞아. 나타납니다. 네. 뭐 잔이윤 쇼, 이용열 쇼, 서세원 쇼 알죠? 주병진 쇼 이런 거? 네, 뭐 그런 느낌. 그때 그 모르세요? 네. 그때 당시는 근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걸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막 서세원 쇼를 봐야겠다, 주병진 쇼를 봐야겠다라고 튼 건 아니지만 네. 부모님이 보시니까 맞아. 가끔 이렇게 앉아서 네. 같이 보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게스트를 섭외해가지고 그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토크쇼를 하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푸는 형식인데 네네. 그 MC를 보신 분들의 이제 재치하고 입담이 남다르다 보니까 그 잘 이끌어가면서 재미를 이렇게 이끌어냈죠.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이름을 건 쇼를 하는 게 네. 그 모든 맞아요. 그 지금- 코미디언의 꿈이었잖아요. 네. 지금으로 치면 유퀴즈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최근에 다르죠. 그 이동욱이 토크가 네, 이동욱. 그게 그거랑 가장 비슷한 네. 포맷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 이름을 건 토크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때 이제 그 추억 때문에 벌어진 건데 뭐 말씀하신 그 이동욱 쇼 같은 거나 옛날에 뭐 김승우 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맞네요. 맞아요. 승승장구? 네, 뭐 그런 그거, 느낌.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대 혹은 조금 뒤에 이제 공익 예능, 아까 순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익 예능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밤에서 양심냉장고 나오고, 그 다음에 러브하우스, 네.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것들. 네. 사회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 예능을 이끈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영애 PD, 네. 스타 PD의 거의 초창기,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스타 PD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렇게 공익 예능이 한번 뒤 휩쓸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 예능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거동락, 브레인 서바이벌, 쿵쿵따, 위험한 초대, 엑스맨, 상상 플러스 같은 스튜디오 예능들이 이제 활개를 치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 예능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행했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활발히 안 돼 있으니까 네. 대중들은 거의 몰랐고 이제 PD들은 그런 거를 직접 보니까 외국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차용해 와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판권을 사오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조금 욕을 먹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베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변주를 준 프로그램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이제 러브 버라이어티들, 뭐 사랑 예능 같은 것들도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강호동의 천생연분, 연애 편지,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우결까지 네. 조금 나와가지고
이때 시대는 그 흔히 말하는 지금의 예능의 흑역사로 받아들이는 억지 감동이나 자막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색도 시발 그거요? 이 시대에는 좀 유행을 했는데 짝짓기 예능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맞아요. 내가 윤호윤호다.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막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냐 맞아,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하고 그렇잖아요. 매주 커플끼리. 이제 바뀌는데 매번 이제 사랑한다 그러고 맞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거기는 항상 음. 까이는 걸로 재미를 주는 역할 연예인들이 있고 그쵸. 네, 뭐. 멋있는 걸로 좀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있고 맞아. 까이는 사람은 뭐 보통 이제 윤정수 씨, 신정환 이렇게 뒤에 끌려가는 사람들 있어요. 정재용, 네. DJ 디오씨 뭐 정재용 씨 맞나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드는 게 그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역할을 주로 MC 분들이 맡았는데 이제 네. 강호동과 유재석이 이때부터 이제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리얼 버라이어티가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무한도전, 네. 1박 2일, 패밀리가 떴다, 남자의 자격, 런닝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됐고 네. 팻덧. 잊고 있었어요. 기억이 팻덧. 너무 새록새록 네.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 토크쇼도 이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뭐 무릎팍도사, 해피투게더, 라디오스타, 강심장 네. 이런 것들이 TV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예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전까지는 조금 예능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주는 아니었는데 네. 이때부터 좀 주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타 PD들 그리고 인기 있는 PD들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 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슈퍼스타 K, K-팝 스타,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복면광 이런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동시대부터 이제 그 이후까지는 이제 관찰 예능들도 많이 나오고요. 나 혼자 산다, 아빠 어디가 슈돌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동시에 이제 쿡방, 먹방,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혼잡스럽게 나타나면서 네. 지금 시대의 예능의 트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들 좋아하는 게 달라졌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자체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로 많이 옮겨졌기 때문에 뭔가 획일화된 예능의 트렌드는 없는 것 같다가 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 시대보다는 어르신들은 이제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시긴 그쵸. 하는데 네. 그 트로트 관련 예능들도 지금은 뭐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그 예능도 그 시대 현상을 반영하잖아요. 네. 요새는 워낙 개인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개인 컨텐츠 제작자들이 많이 생겨서 요새 예능을 봐도 약간 연예인들이 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외의 사람들이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실제로 이제 다른 플랫폼들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지상파 방송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뭐 피해 게임 같은 거 MBC.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 유튜브에서 제작 원래 네. 그런 제작자들이 직접 지상파로 넘어오기도 해서 조금 요새 TV 보면은 얘는 누군데 나와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방송계 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흔히 말하면 운동선수들, 뭐 요리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능으로 옮겨와서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다른 직업군보다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긴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예능을 훑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인기가 가장 많았던 리얼 버라이어티, 그 중에서도 무한도전과 1박 2일을 이끌었던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이력을 살펴보기 전에 네. 뭐 여러분께서는 둘 중 어느 PD를 좀 더 선호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뭐 아까 유생님은 무한도전 얘기하셨으니까 무한도전인 거. 저는요 그 1박 2일 자체를 아예 안 봤어요. 저는 1박 2일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왜요? 강호동도 네. 이런 말 좀 그러니까 저의 이 말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는 것 없이 미루는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진행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맞아, 저는 맞아. 강호동 씨도 제 취향이 아니고 네. 진행 네. 스타일이 그리고 나영석 PD가 나와서 땡 읽어도 너무 듣기 싫고 네. 저는 아. 이승기 씨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그 출연자들 몇 명 다 안 좋아하거든요. 이수근 씨도 별로 안 좋아하고 MC 몽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네. 1박 2일을 그냥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본 입장에서 네. 저는 나영석 PD 자체를 그냥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영석 PD의 컨텐츠를. 네. 그러면 무한도전 그 제작자나 출연진들은 다 좋아했어요? 네, 다 좋아했어요. 오. 네. 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네, 뭐- 지금도 이어져요. 그럼 정말요? 나영석 PD의 작품들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어. 그 뒤에 작품들도 다 확고하네. 봤어요. 네. 진짜요. 어. 이렇게 또 확고한 그러니까. 분은 처음 봤어요. 이런 네. 편견 덩어리를 봤나? 좀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인가 봐요, 아. 제가. 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랑. 예, 저도 어.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약간 둘 다 PD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네. 네. 1박 2일은 좀 PD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가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있고, 무한도전은 그런 느낌은 사실 좀 덜했거든요. 네. 예. 어쩌다 보니까 강조가 되긴 하는데, 네. 본인이 막 나서서 뭔가 하려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아. 근데 반면에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행자급의 역할로 PD가 그랬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저는 썩 재밌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1박 2일은 안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유의 그런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네. 연출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네. 무한도전은 안티가 많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후반부에 가면서 논란이 조금 많아졌죠.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럼 다른 무한도전은 좋아하신 거예요? 저 너무 좋아했죠. 음. 예, 무한도전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하셔가지고 우리 세대는 거의 다 무한도전 많이 보지 않았나 맞아. 싶은데. 무한도전 보려고 시간 네. 맞춰서 주말에 맞아요. 들어갔어요, 어, 집에. 옛날에. 순두님도 저는 근데 두 PD가 너무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네. 이제 비교를 빈동님께서 해주시겠지만 네. 저는 두 분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무한도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많이 봤고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저는 1박 2일보다는 네. 이제 그 후에 KBS 나오셔가지고 만드신 신서유기라든지 그 꽃보다 여행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윤으로 이렇게 윤스테이 뭐 윤식당 네네.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고 잘 봤어요. 근데 저는 아까 나영석 PD는 본인을 약간 프로그램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김태호 PD는 좀 덜하다라고 보셨는데 네. 저는 두 PD 모두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김태호 PD가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 그리고 구현해내는 그 모든 설계를 거의 대부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나영석 PD는 1박 2일에서는 그게 덜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더 활개를 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박 2일은 나영석 PD가 나온 후에도 그 비슷한 포맷으로 잘 방영이 되고 있어요. 네. 비슷한 웃음과 비슷한 감동으로 방영이 어. 되고 있는데 김태호 PD가 없는 무한도전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PD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그 정도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보다 훨씬 강하고 그런 면에서의 능력이 이제 부각되어서 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두 분 다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더 선호하냐고 이 사람아. 그래서 예전에는 무한도전 있을 때는 김태호 PD 였는데 그 후가 김태호 PD가 지금 왜냐면 그 먹보아 털보 네. 또 저는 좀 별로였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이효리 씨 나오는 거. 서울색깔. 그건 최근 그건 거고. 요새 거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놀면무한이. 네. 놀면무한이는 제가 알기로는 막 엄청나게 김태호 PD가 그것도 막 하셨나요? 메인 연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가치 펀딩이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가치 펀딩이야말로 거의 약간 이름만 걸고 약간 그래요? 본인이 관여는 좀 덜한 프로그램. 네, 그래서 김태호 PD는 무한도전 이후에는 행보가 약간 아직은 준비하시는 시기인가 보다라는 느낌이고 나영석 PD는 오히려 1박 2일 나와서 신서유기나 꽃보다 시리즈 이런 걸 연출하시면서 본인 능력을 과감없이 펼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꼽자면 나영석 PD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지금은.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잘 공감이 안 되긴 하네요. 두 분은 이제 무도빠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력 비교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 뭐 간단한 이력을 설명드리면은 김태호 PD는 일단 1975년 월 4일생이고요. 충남 보령군 출신입니다.
고대 신방과를 나왔고 2001년에 MBC에 입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리한 도전, 그러니까 무한도전의 전신이죠. 무리한 도전부터 무한도전의 연출을 맡기 시작을 해서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 그게 무모한 도전으로 권석 PD가 시작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무리한 도전으로 김태호 PD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 무리한 도전이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도전으로 넘어옵니다. 이름이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서 막 모여서 2로 뭐 끌고 이게 언제예요? 그게 그러면? 무모한 도전. 아. 저희가 옛날에 그 에피소드 다루면서 뭐 무한도전 20회 특집 뭐 이런 것도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신이 이제 초창기 때가 무모한 도전으로 뭐 황소랑 줄다리기 하고 이런 것들이고 목욕탕 물 퍼내고 그게 네. 무모한 도전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네. 이제 끝내자라고 했는데 이제 김태호 PD가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무리한 도전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뭐 후일담을 들어보면 뭐 가망은 없었는데 네. 그냥 유재석 씨하고 친해지려고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무한도전이 종영되고 나서는 놀면 뭐하니, 먹보와 털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울 체크인까지 네.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영석 PD는 1976년 4월 15일생이고요. 김태호 PD보다는 한 살이 적죠.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출신입니다. 재밌게도 김태호 PD는 충남이고 나영석 PD는 충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지역 감정. 네, 또 재밌게도 네. 김태호 PD는 고대 신방과를 나왔고 나영석 PD는 연대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행정학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네.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행정학과를 진학하셨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연극반 생활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PD가 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네. 동일한 연도에 2001년도에 KBS에 입사를 하시고요. 여걸식스로 이제 입봉을 해서 1박 2일,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시리즈, 신사유기 시리즈, 윤식당, 강식당, 알쓸신잡, 신혼일기 등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셨죠. 그리고 KBS는 2012년도 정도에 이제 퇴사를 하시고 2013년도부터 CJ ENM으로 이직을 해서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까 이력을 비교하면서 조금 선호하는 PD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뭐 더 아까 얘기 못 나눈 것 중에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PD가 네.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에 하나 그 뭐지 지구온난화 다뤘던 기후위기 다뤘던 게 있어요. 나비 효과 특집. 나비 효과 특집. 네. 그게 무슨 상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편 딱 생각나면서 확실히 이분은 김태호 PD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현재의 어떤 중요한 이슈라든지 네.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재밌으면서도 직관적으로 딱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비 효과 편 유튜브에 댓글 보면은 학창 시절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맨날 틀어줬다고 근데 맨날 못 본 척 해가지고 매번 봤다고 이런 식의 댓글도 있는데 되게 교육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 에피소드는. 네. 그게 벌써 10년도 넘게 되었으니까 네. 진짜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도 탁월한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연출을 할 때 그 예능이 다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걸 구현해내는 연기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구현해내는 최적의 인물이 유재석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호 씨가 유재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고 유재석 씨가 없었으면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이 과연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매니아층을 만들고 긴 시간 동안 방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 김태호 PD한테 누가 무한도전 member들을 뭐 신체에 비유해서 뭐 표현해달라 했는데 유재석을 두고 이제 심장이며 뇌 뭐 이런 것들을 뭐 혈액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합쳐서 뭐 귀지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김태호 PD에게 있어서 유재석은 되게 뮤즈 이상의 그 이상의 존재였죠. 그렇죠. 네네. 또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 유재석 씨의 최근 행보도 유퀴즈라는 약간 공익과 예능의 성격이 섞여 있는 예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잘 맞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아까 그 발언에서 김태호 PD가 나머지 멤버들의 역할을 조금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놀면 뭐하니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놀면 뭐하니 팬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이제 미약하나 싶더니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유재석 씨의 어떤 능력이 확 살아났죠. 그러면서 싹쓸이 나왔을 때라든지 네. 아니면은 트로트 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네. 하프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뭐 유르페우스 네. 뭐. 그런 캐릭터들을 살렸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컨드 잡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잡 아니면은 뭐 부캐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막 이렇게 붐을 일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 시대를 빠르게 예능에 도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는 김태호 PD가 놀면머니 연출할 당시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네. 지금이 재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래서 순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김태호 PD가 나간 다음에는 그 작품들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실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방금 버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에 김태호 PD가 빠지게 되면서 좀 네. 논란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PD 분이 연출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옛날 거 재탕 아니냐. 이거는 무한도전 혹은 놀면 뭐하니의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가 그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 그렇죠. 그 빠지셨구나. 저는 네네. 그 최근에 너무 실망한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MBTI 특집이라고 해서 맞아요. 너무 기대를 하고 봤어요. 그 요새는 그렇게 본방 잘 안 챙겨보는데 네. 과연 어떻게 다룰까 싶어가지고 챙겨봤는데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왜 어떤 것 때문에?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네. 이제 그 유재석 1인 체제로 가다가 네. 패밀리십을 구축하는 형태로 맞아요. 좀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부터가 1인 체제의 한계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 와중에 아쉬운 거는 그 무한도전 때 그 6명, 7명 그때의 패밀리십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그 옛날 향수를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호흡이 또 썩 잘 맞는 느낌도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도 좀 있고 유재석 씨가 벌써 50대가 넘었으니까 네. 근데 미주 씨는 2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서 오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예능에서, 그러니까 유퀴즈 아까 얘기하셨지만 유퀴즈도 그렇고 식스센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놀면 뭐하니까 최근에 바뀌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실제 무한도전 재탕 느낌이고 네. 그 내부적인 패밀리십의 그 케미도 잘 모르겠고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재석 씨의 캐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PD의 어떤 빈자리가 이제 크다라는 걸 딱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영석 PD에 관련된 얘기도 뭐 하실 거 있으면 저는 네. 그 무한도전을 좋아하지만 나영석 PD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황무지로 여겨지는 당시의 CJ ENM으로 넘어가서 그 방송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켜 세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CJ ENM이 했던 예능들의 결을 보면은 좀 B급의 치중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 자극적인 예능, 아. 화성인 바이러스, 뭐 롤러코스터, 네. 좀 자극적이고 좀 외설적인 내용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힐링 예능을 표방하는 꽃보다 할배. 그리고 캐스팅도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70대, 80대 할아버지와 네. 그를 보조하는 이서진 씨였나요? 네. 네.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저 의외였죠. 네. 근데 그걸로 그 뭐 시청률 빵 터뜨리고 네. 그냥 방송사를 아예 일으키면서 본인만의 그 나영석표 예능이라는 것도 확립을 시켰고 힐링 여행 힐링 예능 이런 것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나영석 PD가 CJ ENM으로 넘어갈 때만 해도 네. TV에는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전혀 없는 그 채널이었고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네. 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거기를 가냐라는 얘기도 많았고 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시세끼나 아니면 꽃보다 시리즈를 처음 캐스팅할 때 그걸 누가 보냐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했어요. 네, 네. 뭐 할아버지들이 거 여행 가는 거 아니면 시골에서 그렇게 밥해 먹는 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럴만해요.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예능에 뭐가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다들 즐겨보는 프로가 맞아요. 됐죠. 진짜 딱 그 판타지를 담아내는데 네.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는 판타지인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자극시켜주는 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 꽃보다 할배 그 시리즈가 쭉 나왔을 때 예고편을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응이 좀 놀라워요. 아, 사람들이 저거 왜 하냐라는 반응을 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배우들이 나와서 예능을 한다는 거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여행하는 게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냐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웃기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웃기는 거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까놓고 말해서 할아버지 4분이 나와서 여행을 하는 게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저는 예고편 보면서 이거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게 일단은 네.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원로 배우분들이잖아요. 네. 저분들이 얼마나 말씀 잘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국적인 그 여행의 정치를 보여줄 거잖아요. 경치를 보여줄 테니까 네. 네. 사람들이 그걸 엄청 보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100% 되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예쁘게 찍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정말 예쁘게 네. 찍었죠. 그래서 저는 그 나영석 PD가 대중의 마음의 어떤 욕망을 읽어내는 능력은 네.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네. 보면서. 네. 그때 그래서 그 논란을 두고 나영석 PD가 한 얘기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적을 하고 나서 첫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여행이냐. 1박 2일을 그렇게 했는데 뭘 또 여행이냐라고 하는데 나영석 PD가 인터뷰 중에 뭐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이 좋은 PD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특별한 요소를 몇 % 이렇게 끼얹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조금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 여행이라는 하나의 타이틀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이 이렇게 합쳐져서 스파크를 튀겨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이제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고. 네. 전 그래서 나영석 PD가 주는 것 없이 밉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네. 네. 얄미워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 너무 잘 알고 네. 그 극대화할 줄 알고 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감동 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되게 기억 남는 게 꽃보다 누나였나요? 네. 거기서 김자옥 씨, 고 김자옥님께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장엄함에 압도돼가지고 막 네. 우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사람들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딱 그 장면 보면서 이 사람 너무 얄밉다.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나영석 PD는 그 학교에서 잘 나가는 회장단이 네. 자기 크루 꾸려가지고 되게 학교의 주도적인 행사나 재밌는 행사 막 기획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경험도 하게 해주고 네네. 이런 느낌이고 김태호 PD는 작은 동아리인 거예요. 학교 그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게 철학이 담겨있고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 동아리가 커지면서 뭔가 상도 받고 애들이 관심도 가게 되고 약간 뭐야 기웃기웃 막 이런 느낌. 그러면 유생님은 그 반 한 구석에 있는 막 그 동아리 속에 이제 뭐야 재밌네 약간 이렇게 있는 저 동아리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찐따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신 거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스타일을 비교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면 네. 일단 뭐 연출적으로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김태호 PD를 표현할 수 있는 연출 능력은 신선함이 아닐까. 그리고 나영석 PD를 표현할 수 있는 연출 능력은 인간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왔어요. 네. 무한도전이라는 한 프로그램 내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비슷한 특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색다른 도전을 했고 네. 물론 그렇게 도전을 매번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시청률이 저하되거나 네. 아니면 좀 비판을 받거나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조금 젊은 층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트렌드를 이끄는 능력으로 좀 자리 잡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이런 신선함을 바탕으로 한 연출 시스템이 지금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보이는데 뭐 자막 시스템 같은 것들도 김태호 PD부터는 아니겠지만 김태호 PD가 거의 그냥 시스템화를 시켰죠. 그쵸. 이게 PD가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연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 자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내주는 특히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좀 출연자들이 재미없는 행동을 하거나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김태호 PD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가는 형식으로 하면서 네. 사람들의 재미를 되게 많이 이끌어냈죠. 저 해골 팍 박는 것도. 그렇죠. 해골 뭐 나오고 맞아.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캐릭터 예능 같은 것도 김태호 PD의 신선함으로 이렇게 조금 재밌게 녹여낸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이제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뭔가를 매번 도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에 그 몇 가지를 추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거네. 이것도 저번 했던 거잖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윗선에서 보기에는 나영석 PD는 정말 대단한 연출자인 거예요. 왜냐면 실패를 안 하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뭐 중박 미만이 된 것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중박 이상이었고 대박인 프로그램이 특히 많았고 근데 이런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이 PD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영석 PD의 연출작들을 보면 사람 냄새가 나요. 특히 뭐 전 연령층들을 다 이제 팬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네. 아까 그 두 분은 전공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김태호 PD는 약간 저널리스트적인 시각이 많이 녹여 있고, 네. 나영석 PD는 약간 행정가로서의 보편적인 어떤 그 행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네. 정치인적인. 김태호 PD가 아니요. 그 나영석 PD는 나영석 PD가 오히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을 그 혜택에 들어가게 만드는 행정가로서 너무 따뜻해?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뭐 김태호 PD는 조금 젊은 층의 트렌드를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이제 전 연령층을 이렇게 감싸지는 못했거든요. 시청률 같은 것도 되게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었고 맞아. 특히 어르신들은 무한도전 같은 거를 보면 잘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 스타킹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네, 맞아요. 맞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스타킹 보고 뭐 1박 2일도 되게 좋아하시는 반면에 무한도전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뭐 이어 반대로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젊은 층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1박 2일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신서유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되게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많이 내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그냥 어른들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TV를 보는 주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쪽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트렌디하다라고는 느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이런 연출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혹은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인해서 논란도 조금 벌어지는데 일단 두 PD가 모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표절 논란에 조금 휩싸인 적이 많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시 방송 제작 환경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두 PD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 두 PD라면 그래도 좀 획기적인 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 벌어진 논란 같고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뭐 요새도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제작진들과 연기자들을 너무 혹사시켰다. 김태호 PD가요? 그렇죠. 뭐 하루에 몇 번씩 촬영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막 유재석 씨나 정준하 씨가 이 악마 자식 막 이러면서 김태호 씨를 부르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대중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돌이켜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걸로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게 해외 극한 알바 특집 같은 데에서 휴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극한 알바로 보내는 거여서 연기자들이 화난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정치적인 조금 이슈 그런 것들을 자막으로 표현을 하고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중립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반해서 나영석 PD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웠지만 좀 과도하다 출연이 너무 뭐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뭐 외색 논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연출자로서의 좀 자질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좀 제작적인 측면에서 두 PD의 특징을 또 분류해 보면은 김태호 PD는 상대적으로 조금 원탑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나영석 PD는 조금 사단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방송사의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나영석 PD가 속한 CJ ENM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이렇게 제작을 하고 좀 쉬다가 다음 거를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각 PD들이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뭐 이번에는 이거는 누가 하고 저거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이 돼서 철저하게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굴러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해서 나영석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 이우정 작가라고 응답하라도 연출하셨던 그 작가분 왕 작가라고 부르는데 이분도 나영석 사단으로 가장 유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효정 PD, 이진주 PD, 양정우 PD, 김대주 작가, 김난주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영석 사단이라고 해서 매번 같은 프로그램들을 공통 연출하고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난주 작가요? 김난주 작가가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그 발차기 하던 작가 그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난주 작가가 뭐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PD들을 다 거쳐간 작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한도전을 하다가 다시 나영석 사단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나영석 PD의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출력도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고 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측면에서는 고착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이제 깨워줄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이제 등장하는 그 같은 계열의 신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태호 PD가 지금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무슨 그 놀라운 토요일? 그거를 연출한 PD가 뭐 김태호 PD랑 같이 일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호 PD가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단이 만들어지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인물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단이라는 개념이 방송 환경에서는 익숙지 않은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 뭐 나영석 PD가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위에서 이제 이명환 PD랑 같이 해서 하나의 사단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김태호 PD가 이렇게 뛰어난 연출자로서 다른 후배들과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나영석 PD에 비하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고 나영석 PD의 그런 제작 시스템이 되게 조금 특이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런 패밀리십에 고착화되게 되면은 매번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나영석 PD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공동 연출을 하더라도 그 후배 PD의 연출 방향을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존중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매번 자기 복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들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좀 나름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물론 제가 그쪽 시스템을 몰라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 방송가를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잘 찍는 카메라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 감독이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PD가 연출자가 그 감독의 스타일을 원했고 그 감독이 찍는 걸 상상해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을 구성해도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감독을 자기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시킨다거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단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림부터 밑작업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고퀄리티의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단이 구축되면 좋은 점들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인데 김태호 PD 하는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의 아쉬움을 나타낸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배 PD들이 다 좋은 데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라고 하면은 이제 케이블 방송사겠죠. 거기가 더 대우를 많이 해주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두 PD의 선택의 측면에서도 조금 이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두 분 다 늘 주장했던 게 그 공중파 예능들도 시즌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까 시즌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영석 PD는 2013년도에 CJ ENM으로 간 거고 김태호 PD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프리랜서를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스팅적인 측면에서도 좀 스타일이 많이 나뉘는데요. 김태호 PD의 주된 연기자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그 유재석 씨가 있겠고, 그다음 뭐 노홍철 씨, 박명수 씨, 정준하 씨 이렇게 무한도전 멤버들이 주를 이루고, 그거에 비하면 그 나영석 PD는 조금 더 다채롭게 강호동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수근 씨, 거기다가 이제 이서진 씨, 이승기 씨, 윤여정 씨, 수많은 배우들까지 이렇게 폭넓게 캐스팅을 이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출적인 특징 그리고 제작적인 특징이 좀 가미돼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영석 PD는 너무 요즘에는 그 배우 위주의 빅네임 캐스팅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는 좀 사람들이 보게 할 만한 요소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긴 해요. 그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거기다가 빅네임 캐스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렇게 잘 만든 게 되게 얄밉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행정가 느낌이 딱 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투입했으면은 네. 투입 대비 BC 레이쇼 나와야 되거든요. 딱 그거를 맞추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요소를 딱 맞추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어디 예능에서 못 보던 배우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왠지 그 포맷 측면에서 나올 그림은 너무 뻔히 예상이 되니까 네. 이게 눈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영석 PD가 예전에 한번 유퀴즈에 나와서 밝힌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청률을 절대 무시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시청률 하나에 수많은 제작진들 그리고 연기자들의 그냥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연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도전하는 거는 좋죠. 매번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나영석 PD는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영석 PD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똑같은 것만 만든다, 재미없다, 또 배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영석 PD가 그것밖에 못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 네. 그게 그건 가장 맞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거 맞는 것 같다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들어요. 저는 재밌어요. 네. 똑같은 거 해도 재밌어요. 보편적 정서를 건드려요. 그것도 네. 맞는 이유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걸 할 필요 없죠. 맞아요. 그리고 네. 딱 그 말에서 행정가적인 느낌, 사장 느낌이 나요. 행정가를 지금 오늘 나영석 행정가론을 그러니까 사장이잖아. 딱 자기가 네. 내가 이 식구를 챙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프로듀서란 말이 생산자가 아니라 네.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딱 정확한 마인드예요. 내가 이 식구를 책임져야 되고 뭔가 돈을 벌어들인다는 어떤 회사 경영자의 네. 네. 입장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선생님의 행정가론 나영석 행정가론 만약에 나영석표 예능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포맷을 강구하겠죠. 근데 뭐 잘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유해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네. 그 3S인가요? 네. 약간 그런 거에 힐링판이랄까요? 아 그런가요? 아 대중들의 시선을 좀 돌리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돌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한다. 좋게 보면 지친 사람을 위로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네. 판타지의 세계로. 나쁘게 보면 판타지 세계로 이제 유도한다라는 네.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전두환에 비교하는 거는 좀 난데없이 극단적인 나영석 비판러가 있어가지고 좋게 보이지 않아서 밸런스가 깨져가고 있는데. 네. 뭐 어찌됐든 이렇게 나영석 PD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의 스타일을 조금씩 비교해봤는데 네. 흥미롭게도 이제 두 PD의 한 대결이라고 치면 한 시즌 3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1은 이제 무한도전과 1박 2일이었다면 네. 시즌 2는 이제 CJ ENM에서 나영석 PD의 여러 작품들 그리고 김태호 PD는 놀면 뭐하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김태호 PD는 서울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나영석 PD는 이제 한 5월경부터 그 윤여정 씨와 이서진 씨가 나오는 뜻밖의 여정이라는 오 되게 네. 세게 붙네요. 네, 나타날 이효리 예정인데요. 씨와 윤여정 씨면은 네, 그래서 뭐 두 PD가 이제 조금 논란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각자. 네. 나영석 PD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요새 나오는 콘텐츠들이 시청률이 조금 주춤하는 측면이 있고 네. 뭐 외색 논란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의 잡음이 나오고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다음 작품은 어떨지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김태호 PD는 이제 MBC를 퇴사를 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프리랜서로서 하는 작품이 서울 체크인이라는 작품이라서 네. 이제 시즌 3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대결이.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두 분이 만난 적이 실제로 한 번도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한 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1박 2일과 무한도전이 좀 겹치는 시기쯤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티즌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 두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네. 방송을 찍은 다음에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네. 각자의 연출 스타일대로, 편집 스타일대로 내보내면 재밌지 않겠냐. 오. 이게 진짜 두 PD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아니겠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어서 한번 전화통화를 두 분이서 하셨대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즐거운 대화였다고 김태호 PD가 한 강연에서 얘기한 게 남아있는데
요새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무한도전하고 1박 2일의 클립들이 인기를 엄청 많이 끕니다. 네. 다시 재생산되고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왜 요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때 이 프로그램들은 진짜 재밌었는데 요새는 너무 볼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PD가 우리나라의 예능 역사에 정말 큰 한 획을 그은 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한편으로 조금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지금 김태호 PD가 연출하고 있는 서울 체크인은 방송이 되고 있고 네. 나영석 PD가 이제 새롭게 연출할 뜻밖의 여정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방영이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두 PD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한번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유승님께서 오늘의 좀 가벼운 주제와는 다른 조금 이제 더 흥미롭고 좀 네. 얘기거리가 더 많은 네. 주제로 이제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